소속고를 소결했다 해서 소속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플라스터는 아까 얘기를 했고, 원래 그 파리 오브 플라스터 오브 파리 할 때 그 원광석 석고 원광석이라는 거는 여기 칼슘 설페이트에 다이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물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석고, 물이 두 개가 붙어서 있다 그래서 이수석고 이렇게 돼 있고, 이 이수석고를 탈수 반응이 뭐냐면 온도를 굉장히 높여줘요. 110도에서 120도 이렇게 높여주면 물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2분의 3의 물만큼 떨어져 나가면 헤미하이드레이트, 칼슘 설페이트 다이하이드레이트에서 헤미하이드레이트가 돼요. 반수석고가 돼요. 2분의 1 H2만 들어가 있는 반수석고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 하냐면 탈수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빠졌다고 해서. 그래서 이 반수석고가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인데, 반수석고, 칼슘 설때 헤미하이드레이트 부르는 말이 많아요. 집섬 플라스터, 칼사인드 집섬, 그러니까 태웠다고, 그러니까 열처를 했다고 칼사인드라고 붙죠. 칼사인드 집섬, 칼사인드 플라스터, 플라스터 파리, 이렇게 소속고 부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같은 거를 지칭하는 말들이고, 이 다이하이드레이트에서 헤미하이드레이트가 되면 이제 베타 칼슘 설페이트 헤미하이드레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에서처럼 불규칙한 형태고 다공성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오는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헤미하이드레이트, 반수석고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만드는 공정에 따라서 소속고냐, 경속고냐, 초경속고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속고, 이거 딱딱할 경자죠. 돌석자 변이 들어서 딱딱하다는 소리, 석고인데 딱딱한 석고, 그래서 스톤 이렇게 부르고, 이 하이드로칼 이렇게 부르는 거는 뭐냐면, 이 상품명이에요. 브랜드명. 하이드로칼이라는 이 브랜드명에서 하이드로칼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영어로는 스톤, 경석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석고 원광석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냐면, 오토클레이브 같죠, 그렇죠? 히트 트리트먼트 125도씨에서 스팀 프라셔는 오토클레이빙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데서 고압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게 헤미하이드레이트가 되긴 되는데, 이때는 상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알파상, 아까는 베타상이었는데 이제 알파상이 나오게 돼요. 이 알파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토클레이빙 하는 그 오토클레이빙 하면 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결정성이 좋아져요. 이렇게 모양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모양으로 어떤 결정의 모양, 원래 결정의 모양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요. 어떤 물질이든지 오토클레이빙을 해서 합성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입성장이 일어나고 결정도가 좋아지고 이러는데, 결정성이 좋다, 균질한 형상이다, 높은 밀도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게 나중에 석고에 어떤 특성에 미치는가가 이제 설명이 잘 될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자, 아까 반수석고라는 거는 이게 flaky-like,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뾰족뾰족한 침상 모양이고 이게 납작납작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무정형이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잘 디벨롭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알파 칼슘 설페이트 헤미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경석고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결정 성장이 이 물 120도씨 압력이 있는 데서 잘 돼갖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아주 헥사고널 쉐입의 좋은 어떤 이런 결정 모양이 돼요. 그리고 입성장이 굉장히 돼서 아까 이 모양이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컸죠. 일단 입자가 이건 스케일 봐보면 이게 200 마이크로인데 지금 이거 2 마이크로니까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일단. 그래갖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반수석고인데 하나는 소석고 하나는 경석고인데 이렇게 모양의 차이가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이제 이거를 보면 알아야 될 게 입자가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굉장히 단위 면적당, 단위 무게당 비표면적이 이 경석고에 비해서 굉장히 커집니다. 그 비표면적이 크다는 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석고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굉장히 입자가 커져 있고 각져 있고 그러니까 그 비표면적이 굉장히 이 소속고에 비해서 작아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경속고라는 게 있는데 다이스톤이라고 부르고 그 베이스 물질로 쓰는 다이스톤이라고 부르고 덴사이트, 이건 브랜드 네임이에요.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같이 다이하이드레이트인데 디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탈수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CaCl, 30% CaCl2 솔루션에 넣고 끓여요. 끓여. 100도씨에서 끓여.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깥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라인딩에서 이제 클로린이 들어가 있는 부분 다 빼내고 만든 게 이제 깨서 만든 게 이제 이 초경석고예요. 근데 이 초경석고는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고강도 저팽창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고강도 고팽창으로 만들 수 있다 이래요. 그 특징은 큰 비중이고 치밀한 구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이스 물질 아까 이 이제 치아 이 보철물 만드는 이쪽 석고 말고 이 밑에 베이스 물질 만들 때 이 초경 석고를 써요. 다른 석고도 종류가 많은데 결국은 다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이게 나뉘어요. 그래서 물이 2분의 1보다 작아졌을 때는 감마 아나하이드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250도 이상 되면 완전히 이 물이 다 날아가서 무수석고 물이 완전히 없는 무수석고까지 돼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걸 다시 썸머리를 요약을 해보면 소석고, 경석고, 초경석고가 있고 이 열 처리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 이러고 이게 이제 성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 따로 있고 뭐 프로덕트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파우더 쉐입이나 덴스티 이런 게 이제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경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우선 경화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이제 헤미하이드레이트니 이미 이제 이수석고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섞어요. 파우더에 물을 섞게 되면 다시 다이하이드레이트 되는 거를 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화가 되는 게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파이브러스 스트럭처가 되면서 이렇게 서로 파이버가 인탱글먼트 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파이버가 빠지지 않으면서 기계적 강도가 생기면서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화가 될 때 가장 특징적인 게 엑소서믹,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죠. 3,900kcal하고 열이 나요. 반드시 따뜻한 열이 이제 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수석고가 이수석고가 되는 건데 이 경화되는 시간이 전부 틀려요. 소석고, 경석고, 초경석고 틀린데 초경석 쪽으로 갈수록 경화 시간이 빨라지죠. 그렇죠?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팽창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때 소석고가 가장 경화 그 팽창이 크고 이 초경석고로 갈수록 팽창이 작아지죠. 그렇죠? 최적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강도, 이게 압축 강도인데 압축 강도 11메가, 21메가, 38메가에서 이 뒤쪽으로 해서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 포로스티, 이 안에 이제 경화가 돼갖고 이렇게 파이브러스 스트럭처가 됐을 때, 이 안에 구멍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이제 포로스티, 기공률이라 그러는데, 이 플라스터로 소속구로 만든 게 기공률이 가장 크고, 다이스톤한 게 이제 가장 적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때, 이걸 갖고 이 소속고랑 경속고를 갖고 실수를 하게 될 텐데 이 물을 얼마나 보호해야지 경화가 되느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지금 2분의 3 H2오만큼 이 물 예를 들어 100g 넣었으면 이게 그 2분의 3 H2 하면 32g, 32, 다 18g, 18g, 18g 이렇게 2분의 3의 H2가 18g이에요. 계산을 100g당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 파우더 100g에 물 18g이면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된 물이. 이게 다 적셔지지가 않아요. 이 분말이. 물이 너무 부피가 작아서. 그래서 엑스트라 워터, 잉여수를 더 첨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잉여수가 이게 소속고는 32g 제일 많이 넣고 경속고는 12g 넣고 이제 다이스는 6g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50g, 30g, 24g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워터 피 레이쇼가 0.5, 0.3, 0.4, 24 이렇게 되는데 왜 잉여수가 이렇게 이게 점점 작아지나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비표면적 차이예요. 비표면 차이인데 이제 뒤에 다시 내가 설명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소속거라는 건 입자가 굉장히 파인한 파우더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 분말 하나하나, 알갱이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적셔지려면 이 비표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게 다 빨리빨리 안 적셔지고 양도 작아.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경석고 같은 경우는 입자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입자가 크니까 비표 면적이 작아서 그 작은 물 갖고도 이제 싹 이렇게 적셔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표 면적 차이에서 이렇게 쓰는 인이온수 써야 되는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워터피 레이쇼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아마 실험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경화 기전을 이제 보게 되면 왜 도대체 경화라는 게 일어나는가, 이제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이 소속고와 경속고가 물에 얼마나 녹는가, 솔루빌리티, 용해도를 봐야 돼요. 용해도를 보면 소속고는 물 100g, 20도씨 물 100g에 0.88만큼 녹는데 경속고는 0.67만큼 녹아요. 그러니까 소속고가 더 잘 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녹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헤미하이드레이트, 이제 반수석고가 녹아서 다이하이드레이트가 되는데, 이때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 스텝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이건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용해가 되면, 헤미하이드레이트 반수석고가 용해가 되면 칼슘, 설페이트, 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두 개 물이랑 합쳐져서. 근데 이 칼슘 헤미하이드레이트가 완전히 다 녹는 건 아니지만 일부 녹지만 하여튼 칼슘 설페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온 상태가 돼서 이 칼슘 설페이트 다이하이드레이트로 다시 재조립해서 뉴클레이션 돼서 이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이 디그리 오브 슈퍼 세츄레이션을 계산해서 이제 봐봐야 돼요. 누가 만약 실험을 한다면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용해도를 갖고 이오닉 액티비티 프로덕트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보면 이렇게 이 계수들 좀 넣고 이 농도에 따라 칼슘의 농도에 따라서 이게 뭘 갖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이오닉 액티비티 프로덕트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석고가 반수 석고가 25도씨에서 세츄레이션 포인트 용해 상수가 3.1과 10에 맞아서 5승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분자로 놓고 이오닉 액티브 프로덕트, 내가 지금 쓴 게 얼만큼 되냐, 이오닉 액티브 프로덕트로 이게 나눠주면 KSP를 갖고 이게 디그리 오브 슈퍼 세츄레이션이 되죠. 이제 얼마나 과포화가 됐는가. 과포화가 되면 이제 석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수 석고 결정이 석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란 말을 했는데 이거를 공대 나온 사람들은 알 텐데 공대 안 나온 사람은 이거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맥주 같은 거 마시죠, 그렇죠? 네, 발포 탄산수, 탄산이 들어간 것들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이 병 속에 CO2를 굉장히 압력을 가해서 억지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개로 꽉 조여서 닫게 되죠. CO2가 안 나오게.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 CO2가. 그러면 얘가 딱 풀렸을 때 이 CO2가 대기압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게 발포가 돼서 다 날아가요. 이제 공기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야. 그럼 날아가게 되면 이 기포가 막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기포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술 마실 때 한번 보세요. 기포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 한번 봐. 처음에는 요 가에서부터 생길 거예요. 요 가에서부터 생기다가 요 같이 가운데서도 막 생기고 막 하는데, 이 가운데서 생기는 기포가 뭐냐면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균일 핵상성.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구가 생기는 거예요. 동그랗게 해서 구가 생겨갖고 뿅 하고 이제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연력학적 계산으로 다 풀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3차원적인 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균일 핵생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생길 때게 이제 저거를 생각해 봐야 돼. 이건 지오메트리컬하게 어떤 텀들이 생기는가를 봐야 되는데, 볼륨이 생기겠죠. 우선 볼륨 3분의 4파이 R 3승, 그 다음에 비표면적 에어리어 서피스 에어리어 4파이 R 자승이 생기겠죠. 그렇죠? 요
요걸 갖고 얘가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됐냐, 뭐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뭐 하기는 게 결정이 돼요. 자, 그건 차지하고 이렇게 기포가 막 나다가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가면 이제 평형 상태가 되면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기포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김 빠진 맥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김 빠진 맥주에다가 손가락을 넣던 아니면 뭘 넣던 아무 물체나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나중에 술 먹을 때 한번 해봐봐. 이 젓가락,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쿡 한번 꼽아봐. 그러면 아무 김이 안 나던 데서 다시 이렇게 그 넣은 데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다시 기포가 다시 맺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라는 건 이 원자들이 이 3차원 이 액체나 공기 중에서 이렇게 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붙어갖고 모양을 이게 만들게 되는데 이 3차원 3분의 4 파이 삼성을 만들려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여. 그런데 이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라는 거는 3차원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평면이나 어떤 면이 있고 요 위에 헤미스피리컬하게 그냥 반구형으로만 생겨요. 그러니까 반만 생기든지 뭐 4분의 1만 생기든지 해갖고 이렇게 헤미스피리컬하게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러니까 만드는 데 쓰이는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 균일 핵생성한 것보다 불균일 핵생성한 게 훨씬 낮아요. 훨씬 이게 막 만들어지기 훨씬 쉬워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할 건 이미 다 끝난 이 김 빠진 맥주에 다시 어떤 서피스를 넣어주게 되면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에너지로도 뉴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하지 못하는 양의 CO2가 여기 맺혀서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그 헤미하이드레이트가 녹아서 칼슘, 설페이트, 물 이렇게 되고 이게 다시 다이하이드레이트 이렇게 다시 뉴클레이션 돼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게 어디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소속고 안에 반수석고만 그러니까 반수석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수석고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반수석고는 완벽한 100% 반수석고가 아니라 이수석고가 조금 섞여 있어요. 지금 이수석고를 이 파란색으로 내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 반수석고가 있고 이수석고가 있는데 이 인덕션 피리어드라는 게 뭐냐면 모두 다 물이 적셔질 때까지 그 하이드레이션 되는 적셔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인덕션 피리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이게 다 적셔져 이 파란 띠가 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 적셔졌으면 그 다음에 이 반수석 플레이키한 이 반수석과 녹아 나오게 되겠죠. 칼슘, 설페이트 이렇게 녹아 나오면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원래 있던 이 이수석고 위에 칼슘 설페이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반수석고가 원래 이수석고가 되는 게 반수석고가 이수석고가 되는 게 원래 저거였었으니까 그 경화란 거였었는데 이 원래 있던 이수석고 알갱이의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그러니까 불균일 핵상성이 되면서 칼슘이랑 설베이트가 붙어갖고 자라나게 돼요. 이 초록색이 이제 자라나는 걸로 칩시다. 이 파란 게 시드라고 치고 원래 있던 시드라고 치고 이 시드 위에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에서 이렇게 결정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반수석은 점점 없어져. 그래서 완전히 다 됐을 때는 이렇게 길쭉한 이수석고가 만들어지면서 경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파이버가 짧은 게 이렇게 있다가 이게 점점 길게 되면서 이렇게 인탱글먼트가 돼요. 이렇게 인탱글먼트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강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화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모양을 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석구석까지 이 석고가 들어가서 재현성이 좋아야 되는데 왜 재현성이라는 게 나오냐면 이 파이버와 파이버가 이렇게 인탱글먼트 될 때 이 사이에 이런 기공이 생겨요. 기공이 아주 댄스하게 탁 이렇게 붙지 못하고 어느 정도 기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경화가 되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팽창. 그러니까 팽창을 하면서 구석구석까지 이 석고가 다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현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 경화되는 속도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떤 게 이제 경화 속도가 빠르고 늦고 하는데 이제 이 경화 속도를 볼 때 뭘 갖고 보냐면 이제 온도, 얘가 아까 발열 반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로 지금 이 시간당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로 경화 속도를 이제 체크를 한 그래프예요. 지금 보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경속고라는 거는 이게 비표면적이 굉장히 작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된다 그랬어요. 비표면이 작기 때문에. 작은 비표면에서 빠른 수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인덕션 피리어드를 지나자마자 경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빠른 초기 경화가 굉장히 빨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저기 뭐야, 이게 뭐야, 이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지금 경속권은 낮죠, 그쵸? 경속권은 낮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갈수록 점점 경화되는 속도가 늦어져요. 낮은 후기 경화. 초기 경화는 빠른데 후기 경화는 낮아져요. 근데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상대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 헤미하이드레이트 소속권은 입자가 이렇게 굉장히 파인하죠. 굉장히 작죠. 이 작아서 비표면적이 크고 수화되어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에 다 적셔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초기 경화 시간, 이 인덕션 피리어드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이게 소화되는 시간이 이까지가 인덕션 피리어드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경화가 이게 녹기 시작할 때 경화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느려요. 경화가 이제 요까지가 이제 경화 초기 경화 타임인데 이 초기 경화가 굉장히 느려요. 저 경속고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한번 얘가 다 적셔지면 그 다음에는 비표 면적이 역시 넓으니까 빨리 칼슘 설베이트니 뭐니 빨리 녹아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용해도도 크고 그러면서 이 후기 경화가 굉장히 빨라져요. exponentially 이게 경화가 일어나죠. 얘는 linearly 일어나는데 얘는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굉장히 exponentially 빨리 이제 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게 30분 뭐 이렇게 보면 초기 경화 시간은 경속과가 빠른데 후기 경화 시간은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돼갖고 소속과가 더 빨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고의 그 후기 경화 시간, 뭐 초기 경화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비표면적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효과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쭉 교과서를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경화 속도에 미치는 공정 연소인데 그 다음에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지금 저 책에 보면 이게 테이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경화 속도가 약간 빨라져. 약간. 그건 왜 그러냐면 온도가 뭐 20도에서 37도까지는 경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모든 게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게 이온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확산 속도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한 37도까지는 빨라진다고 돼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화를 빨리 시키고 싶어서 끓는 물을 막 넣어서 100도씨에 넣는다든지 막 80도씨 물을 쓴다든지 찬물을 안 쓰고 했을 때 경화가 확산이 빨라져서 경화가 빨라질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솔루빌리티, 용해도를 한번 보세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용해도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이건 이수석고는 전혀 뭐 용해도의 차이가 없는데 이 반수석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주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수석고와 반수석고의 용해도 차이를 보면 이게 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다가 100도가 되면 똑같아져요. 0.17, 0.17. 그러면 더 이상 헤미하이드레이트에서 칼슘이나 설페이트 같은 게 녹아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화가 정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내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더니 이 물 온도의 용해도비를 그려봤더니 처음에는 한 4.5배 정도 용해도가 더 높은데 반수석고가 점점 가다가 이제 1이 돼서 이제 용해도가 경화가 정지된다. 더 이상 용해가 되지 않고 정지된다는 걸 이제 이 그래프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또 그림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봐보면 혼합 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 혼합 시간 다음 그 실험 실습 시간에 이제 해볼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러버볼을 하나 주고 보통 이 분말을 주고 스파츌라를 줘서 이렇게 섞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섞는 속도에 따라서 경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걸 이제 여러분 아마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혼합 속도가 높아지면 경화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서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 경화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만 나오지 왜 그렇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면 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수석고라는 게 있다 그랬죠, 내가. 이수석고가 있는데 이 이수석고가 무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반수석고가 용해돼서 칼슘이랑 설페이트나 이온 상태로 됐을 때 다시 이제 여기에 붙는 그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되는데 빨리 믹싱을 하게 하면 이 이수석고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깨져서 아주 여기저기에 그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큰 게 뭐 세 개가 이 111이라는 공간에 있었다 봐. 그럼 얘네들이 이까지 다 녹은 칼슘이랑 이 세 개 다 디퓨전해서 가서 붙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세 개가 30개가 됐어. 같은 공간 내에. 그러면 칼슘이랑 설페이트 이온의 디퓨전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많이 여행을 안 하더라도 금방 옆에 자기가 안착해서 뉴클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패츌라의 시간이 그러니까 스패츌라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 이게 이 수화물이 깨져갖고 뉴클레이션이 많아지고 그래서 경화 시간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테이블에 보면 손으로 혼합한 경우가 진공 혼합기로 혼합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경화 시간도 짧아지고 뭐 압축 강도도 짧아지고 그랬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 나중에 보면 앞쪽에 이게 설명한 거랑 뒤에서 설명한 거랑 약간 다른데 여하튼 이론적으로 이건 생각하세요. 거의 비슷해 사실은. 이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났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스패츌러 시간을 빨리 해갖고 이 이수석고를 잘게 쪼개면 왜 강도가 높아지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 같은 단위 면적당 3개가 있다고 쳐봐. 3개가 있는데 이 반수석고 녹은 게 다 3개만 모인다고. 자,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드에서 크로스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이 3개가 이렇게 크게 되겠죠. 크게. 이게 이제 라지 브레인 사이즈 같이 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 씨들이 30개, 40개, 50개 돼갖고 이렇게 막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같은 칼슘 CA 같은 이온량이라도 여기 붙는 양들이 다 작아지겠죠. 큰 거에 3분의 1 한 거랑 30분의 1 해갖고 붙는 거랑 붙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그 이수석고의 시드가 많아진 것들은 나중에 입성장되는 크기도 작아져요. 옆에 다 나눠서 이블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저 칼슘이랑 이온들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보면 이 스패츌레이션을 빨리 한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자들이 작아지고 경화된 것들을 보면 입자들이 작아지고 스패츌레이션 별로 안 한 것들은 이게 입자 크기가 커집니다. 이거는 지금 석고 모양이 아니에요. 석고 모양은 아닌데 내가 이제 보기 좋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세라믹의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깨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깨진다는 게 뭐냐, 파괴가 된다는 게 뭐냐 이러는데 바깥에서 압력이든 힘이든 딱 하고 가겠죠. 이렇게 꽝 하고 가면 이 깨진다는 거는 다 에너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가서 딱 했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 본딩되어 있는 힘보다 강하면 이게 깨지겠죠. 그렇죠? 이 본딩이 깨지는데 이 에너지가 이 깨지는데 다 쓰이는 거야. 디스페이션 되는 거야. 이 본딩되어 있는 걸 다 끊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준 게 다 쓰여지는 게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자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보통 이게 입자라고 그러고, 입자라고 그러고, 요 가운데 있는 까만 선을 입계, 바운더리라고 부르는데, 보통 입계를 따라서 깨져요. 그러면 입계를 따라서 깨지면 이 입자 사이즈가 작았을 땐 지그재그로 해갖고 굉장히 이 패스가 길어지겠죠. 그런데 이 입자의 사이즈가 커질 때는 이 패스 길이가 이거보다 훨씬 작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깨지니까. 그러면 이 깨졌을 때 이 비표면적을 생각하면 이 노란 길이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많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깨지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 본딩을 깨는 게 파괴라 그랬는데 이 많이 깨고 그러니까 입자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본딩을 깨고 나가야지만 다 깨지고 이 입자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얼마 안 깨고 나가도 쑥 다 깨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깨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게 입자 사이즈가 작은 경우고 깨는데 별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안 되는 게 이 라지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스패출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결정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작아지기 때문에 크랙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 임범승 교수님이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크랙이 이제 진행을 할 때 굉장히 경로가 길어지는 게 이제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또 뭐가 나오냐면 경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변수가 계속 나오는데 습기가 나와요. 소량의 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석고 원광석에서 칼시네이션 하소를 하게 되면 반수석고 그 제품 안에 반수석고가 다량 대부분이고 이수석고가 내가 조금 있다 그랬죠. 이수석고가 있고 무수석고도 있어요. 무수석고 이건 용해성 무수석고라는 게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수석고랑 용해성 무수석고는 소량인데 여러분들이 이 석고가 굉장히 봉투가 커요. 그래서 뜯어놓고 조금 쓰고 그냥 열어놓으면 요즘 같은 선은 괜찮지만 왜 여름 같은데 장마철 같은 데 보면 공기 중에 습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습기가 많으면 그 습기에 의해서 이 반수석고가 반응을 해서 이수석고로 변해요. 대기 중 수분을 흡수해서 이수석고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이수석고가 다 이 핵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이 새로운 핵으로 작용하면서 경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고 이때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작았을 때 요 정도 그러니까 이수석고가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졌을 때 얘기고 만약 장마철이다. 진짜 아까는 뭐 요즘 같은 때라고 칩시다. 이 얘기는 요즘 같이 습도가 별로 높지 않을 때 근데 장마철이 되면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랬을 때는 이 반수석고가 전부 이수석고로 변한다는 거예요. 용해성 무수석고니 이게 무진장 이수석고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많아지면 경화라는 게 반수석고가 녹아서 이수석고로 변해야 되는데 이미 이 반수석고 다 이수석고로 변해서 이수석고 양이 작아. 그래서 반수석고의 절대량이 부족하게 돼서 경화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나눠서 어쩌고 저쩌고 할 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실링을 해놔야 돼. 저 석고는 한번 쓰고 물이 안 들어가게 실링을 해놔야 되고 밀폐 보관이 필수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고 자 다량의 수분이 있을 때 이제 이수석고로 되는 게 양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이제 경화가 잘 안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콜라이덜 물질 폐하 효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콜라이덜 효과는 뭐냐면 아까 러버 임프레션 한다 그랬죠. 입에 강 물어갖고 러버가 나온 거 걷다가 석고를 넣는다 그랬는데 입에는 뭐 프로테인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물도 있고 뭐 끈적끈적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아. 그것들이 이 이수석고 표면에 이렇게 이수석고나 반수석고 표면에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물이랑 반응을 해야지 뭐가 녹아 나오는데 녹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물이랑 반응을 해야지 이제 칼슘이랑 설페이트에서 그 경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콜라이덜 물질을 타액이니 혈액이니 뭐 이런 걸 다 씻어내야지만 이 석고가 경화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러버 임프레션을 잘 씻어야지 그 다음 공정이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폐하가 낮은 액체에서는 경화가 지연이 되고 높은 액체에서는 경화가 촉진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딱 이런 말만 써 있어서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칼슘이랑 설페이트랑 물인데 폐하랑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전혀 상관없는 이 반응식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논문을 부랴부랴 좀 찾아봤어요.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쭉 보니까 탈트릭 에이시드나 뭐 사이트릭 에이시드, 카르복실기가 세 개씩 있고만 산이 많은 그러니까 산이죠 다 그렇죠? 이 산인데 약산들인데 이 산이 있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내가 논문을 읽어봤더니 이 카르복실기들 COO가 이 칼슘을 하나를 두고 전부 이게 콜로미 어트랙션에서 반응을 하게 돼. 그래서 착체, 컴플렉스를 만들게 돼. 이 칼슘이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 칼슘을 둘러싸 버리고 전자를 다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옆에 이제 설페이트가 와도 줄 전자가 없는 거야. 설페이트도 E- 아니에요. E-에서 전자를 줘야지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줄 전자가 없어져 버려. 얘네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얘가 더 이상 반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폐가 낮은 액체에선 경화 지연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 그냥 순수하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게 이제 붙어 있는 이게 올게닉 에이시드라 그러나 올게닉 에이시드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하는 얘기더라고. 얘기 보니까 이게 착천을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석고의 특성은 이 부분부터는 실험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이 석고 실험할 때 이제 경화 시간을 재게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길모아 침 갖고 하는 실험을 우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믹싱 인터벌을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러버볼에서 이렇게 섞게 되죠. 그렇죠? 그걸 믹싱 인터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워킹 인터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작업 시간이라 그래요. 작업 시간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이제 감소해서 더 이상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플로우럽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미세한 부위까지 다 침투할 수 없는 첫 번째 단계가 작업 시간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 작업 시간이라 부르고 이 작업 시간이 완료되는 시점을 우리가 재야 되는데 그 시점을 초기 경화 시간 이렇게 표현해요. 초기 경화 시간. 초기 경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재라고 아마 조교가 그럴 거예요. 그럼 initial setting time이라는 걸 뭘로 재냐면 이 길모아 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0.2파운드, 25파운드짜리고 하나는 무게가 커. 1파운드짜리야. 얕은 걸로 이렇게 탁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찍었을 때 찍히지가 않아. 야픈이 나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때가 초기 경화 시간이라 그러고 최종 경화 시간은 완전히 이제 굳어서 그 인상체로부터 뺄 때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거운 1파운드 길모아침으로 눌렀을 때 아픈이 나지 않는 그 순간을 그 최종 경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초기 경화 시간을 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비카트 방법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비카트 장치라 그래요.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눈금이 이렇게 있고 비카트 침이라는 게 있고 1mm 그 굵게 비카트 침이라는 게 있고 요 위에 300g짜리 저울이 달려 있어요. 이겠죠. 추가 하나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딱 너무 쿵 하고 떨어져 300g 그 중력 가속도만큼 툭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여기 유리판을 하나 이렇게 두고 여기 원뿔형 링 몰드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러버 볼에 이렇게 석고를 막 개인 거를 해갖고 잘 치대갖고 몰드에 이제 채워 넣게 돼요. 채워 넣으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넣으면 쑥 들어가겠죠. 경화가 안 되면 쑥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이 침이 이 바닥까지 닿을 때 눈금을 재놔야 돼. 처음에 어디까지가 내려가면 바닥이라는 걸 눈금이게 딱 재놓고 그 다음에 이 석고를 넣고 몇 초마다 뭐 몇 분마다 이렇게 계속 재요. 그래서 이 바닥면에 닿지 않게 된 처음 순간이 초기 경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랑 좀 틀리죠? 길모아침은 0.25g, 0.25파운드짜리 갖고 했을 때 표면에 아픈이 안 나올 때를 초기 경화 시간이라고 하는데 얘는 완전히 이 침이 완전히 바닥까지 닿지 않을 때를 초기 경화 시간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걸 비카트 방법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할 때 경화 시간 조절을 하는데 혼습이란 말이 나올까요? 혼습이.
혼습이라는 건 이제 물을 많이, 물을 원체 써야 될 양이 딱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썼을 때는 이 경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전부 늦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입자와 입자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헤미하이드레이트가 녹아서 칼슘이랑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디퓨전에서 이수소코까지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가는 이 패스가 짧으면 빨리 가. 해서 빨리 경화가 일어나. 근데 물을 많이 섞게 되면 이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굉장히 이게 떨어지게 되고 이 물을 따라 칼슘이나 설페이트가 가는데 걸리는 속도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경화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화 시간 조절에 대한 혼합 강도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죠. 이 혼합을 빨리 하면 저기 뭐야 이수석거 양이 많아지고 이수성이 엮어가 양이 많아지면서 핵이 많아져서 빨리 경화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했으니까 이건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경화 시간을 조절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만약 빨리 경화를 하고 싶다면 경화 촉진제를 써요. 경화 촉진제를 쓰는데 포테슘 설페이트나 칼슘 설페이트 다이하이드 테라 알바 이제 저거죠 이제 저 브랜드 명인데 이거 경화 촉진제는 뻔해. 왜냐하면 쓰는 게 다 설페이트 계통이야. 이 설페이트. 그러면 칼슘 설페이트가 있어야지 경화가 이온 상태로 있어야지 경화가 일어나는데 디그리 오브 슈퍼 세츄레이션 아까 이 설페이트 농도를 높여주는 거야. 이게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더 설페이트를 첨가해서 높여주니까 이 이수석고로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 디그리 오브 슈퍼 세츄레이션이 커져서 그게 이제 경화 촉진제고 경화 지연제는 이 보렉스라는 걸 쓴다. 보렉스라는데 이게 B2O3가 도대체 어떻게 경화를 지연을 하나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얘기도. 그래서 내가 이것도 논문을 이렇게 랑미어라는 그 저널에 있길래 찾아봤는데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다. 보렉스라는 게 BOH4 물속에 들어가면 이런 이온 상태가 되는데 얘네들이 칼슘이랑 이번엔 반응을 한다는 거야. 칼슘이랑. 아까도 그참 칼슘이랑 반응했고 칼슘을 반응해서 이 집성 파티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칼슘 녹아나온 칼슘이랑 이 보렉스랑 반응해서 이 반응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칼슘을 이번엔 얘가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칼슘 설페이트로 반응을 안 가는 거예요. 뉴클레이션이 되는데 뉴클레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슘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연된다는 그런 얘기였고 이제 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석고에마다 이제 같은 물을 섞어도 이 점도가 이제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점도가 고강도 경석고와 인상연소가 그러니까 이거 뭐 소석고와 경석고죠, 그렇죠? 소석고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낮고, 네, 경석고는 점도가 높고 뭐 이런데 이제 이게 기포가 가만 있어봐 이게 뭐지 도대체? 점도가 높고 낮고지. 점도가 이게 높은 게 좀 같은 물은 아니지. 물을 하나 적고 하나는 많이 넣는데 이 제일 처음에 저기 누구냐? 이 소속권은 입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경화가 되기 전에는 입자들이 작아서 굉장히 잘 섞인다는 거예요. 컨시스턴스가 좀 아니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뻑뻑하기가 덜해. 쉽게 이게 스페츄레이션 잘 돼. 근데 입자가 큰 것들은 마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가 높아지면 이제 안에 기포가 트랩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막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섞으면 공기가 거기에 트랩이 돼요. 이게 점도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트랩이 되면 공기가 안에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 공기가 안 빠져나오면서 세부 재현성이라는 게 떨어져요. 자, 이 압축 강도 얘기도 아까 했죠. 혼수비가 이제 높아지면 압축 강도가 낮아지는 게 이 빨리빨리 저기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입자가 일단 작아지면 물이 많이 들어가고 비중이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했던 얘기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압축 강도가 이게 좀 뭐 이상하다.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압축 강도가 작아지는 게 아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입자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 헤미하이드레이트가 자라나는데 이 멀리 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탱글먼트가 되는데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탱글먼트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 강도가 이제 낮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따라서 혼수비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이제 아니요. 자, 온도가 아니라 얼마나 잔여 수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압축 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안에 있는 이 물이 건조가 되겠죠, 그렇죠? 건조가 되면 물이 날아가는데 물이 더 많이 잔여 수분이 많이 있을 때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슬라이딩이 돼요. 입자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밀었을 때 슬라이드 되면서 강도가 낮은데 얘네들이 물이 다 날아가고 이제 원래 다이하이드레이트로만 있으면 바깥에서 압력을 줘도 이 물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슬라이딩 되는 이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익스포넨셜이 갑자기 건조 강도가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 경도와 마모 저항도라는 얘기가 교과서에 보면 나와요. 근데 실제 석고가 경화된 걸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 전자님 이용 사진인데 굉장히 포로스하죠, 그렇죠? 포로스한데 이 포로스한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그러니까 그 레진을 넣는다는 얘기야. 레진을 넣어서 이 안에 다 채워지게 하면 내마음 모드랑 압축 뭐 이런 게 내마음 모드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압축 강도나 경도는 떨어지는 게 석고로만 하면 석고는 단단한데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고분자는 굉장히 경도가 낮죠, 강도나. 그렇기 때문에 압축 강도랑 경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이 오븐 건조를 했을 때 압축 강도가 높아진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거를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해서 이 물을 날려버리면 이게 확 쪼그라들어요. 슈링키지가 일어나면서 이 파이브러스 스트럭처가 인탱글먼트 되는 게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가 줄어들어 슈링키지가 되면서 쪼그라들면서 입자가 인탱글먼트가 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압축 강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 다이하이드레이트가 이 무수속고가 돼버려. 물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양이 이 헤미하이드레이트 이 모양이 무너지면서 압축 강도가 이제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부 재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세부 재현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결정들이 이게 자라나면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돼요. 아까 플레이키라이크한 이게 니들라이크한 게 이렇게 자라나면서 기공이 중간에 생기면서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팽창을 한다 그랬죠. 그 팽창 때문에 미세부 재현성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 미세부 재현성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에 얇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얇은 선이 파져 있어. 이 석고를 요 위에 이렇게 싹 발랐을 때 요 75 마이크로, 뭐 70, 뭐 50 마이크로, 요게 다 재현돼 갖고 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갖고 이 미세부 재현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뭐 1형, 2형, 이거 한번 보세요. 쉬운 얘기니까. 뭐 5형까지 있는데, 뭐 미세부 재현성이 75 마이크로까지 되느냐, 50 마이크로까지 되느냐, 뭐 이런 거에 경화 팽창에 따라서 미세부 재현성이 이렇게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조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러버 볼 하나 주고 나이프를 하나 줘요. 그럼 물이랑 분발해서 이렇게 치대 갖고 이제 섞고 슬러리를 만드는 거고, 기포 제거는 여기 이제 진공 펌프가 있어요. 안에 기포가 있으면 미세부 재현성이 안 좋은 게 어떤 모양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양에 닿는 부분에 기포가 하나가 딱 있다 봐. 그러면 나중에 석고를 빼냈을 때 거기가 기포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동그란 기포 자국이 남아버려. 그러면 큰일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고를 치대 갖고 인트랩되는 이 기포들을 이 진공 펌프를 갖고 이제 기포를 다 빼내요, 보통은. 빼내서 이 슬러리 안에는 기포가 없는 상태에서 러버 임프레션을 이렇게 이제 한 거에 이제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들게 되는 거고, 지금 이 혼수비 표 10-9 이거는 아까 내가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열심히 보도록 하고, 이게 이제 썸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합 시간이니 뭐니, 아까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내가 앞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혼합 속도 증가가 압축 강도의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까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보면 이 혼합 강도,
혼합 속도가 스파츌러로 한 거랑 기계로 한 거랑 보면 속도 차이, 강도 차이가 있다고 나왔어요. 손으로 혼합한 거, 진공 혼합으로 한 거 보면 24시간 압축 강도가 이렇게 틀리다고 나오는데 이건 내가 보면 아이디어를 한 거라고 했죠. 아이디어를 한 거. 이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쓰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수석고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고 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스패츄레이션 속도나 그 힘이 이거를 깨는 게 아이디어하게는 이렇게 깨지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새로운 핵이 많이 생겨서 압축 강도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압축 강도 효과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만약 시험에 이게 난다면 논란거리가 될 만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국가고시, 나중에 의사시험 보는 게 만약 이게 나와갖고 만약 틀렸다 그러면 헌법소원에도 아마 될 거야. 이게 교과서를 바꿔야 될 부분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각 대학의 그 치과의료학 교실의 교수분들이 한 챕터씩 썼는데 이 석고 쓰신 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서로 컨트로버셜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끝났어요. 좀 늦었네. 좀 늦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빨리 실험하러 가야 돼. 자, 그러면 끝내도록 합시다. 이현아 씨, 그 네. 실험 다 끝났고 실험 이제 시키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목 아파 죽겠다. 10분 이게 뒤에 헬습실에서 출석 체크할게요. 자, 이동해 주세요.